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지난해 검은 치마, 흰 저고리 독립운동가 같았던 의원님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부끄러워요. 혹시 의원님께 8월 14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일단 검은 치마에 흰 저고리 입은 모습을 기억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많은 분들이 8.15는 광복절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기관에서나 단체에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진짜 맞아요. 많이 해요. 8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기림일이죠.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기림의 날인데 사실 지정된 것도 2017년도 말에 어렵게 지정이 됐어요. 작년이 딱 2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8월 14일은 매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의미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8월 15일의 광복도 당연히 중요하고 8월 14일도 당연히 중요한 우리가 뭐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날인 거죠. 저 역시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고.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기림일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8월 15일엔 정말 많은 단체에서 행사를 많이 열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에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요. 저는 거기서 발언을 썼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피스 모모라고 평화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요 집회를 참석을 했다가 오전에 바로 끝나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정말 급하게 김포로 달려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1회째 때도 참석을 했었고 2회째 때도 참석을 했었고 정말 매년 참석을 했었는데 다 의미가 다 다르더라고요. 1년째 때는 그냥 해야지였다면 2년째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알려야겠다라는 마음의 무게감이 달라지더라고요. 영화 김복동 상영회도 펼치셨잖아요. 저는 그때 정말 감동을 받으면서 막 눈물을 푹푹 쏟으면서 봤었거든요. 영화를. 평화의 소녀상을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서 말한 8월 14일 8월 14일 자체가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는 성노예였다. 그것도 일본군. 이게 개인의 삶을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피해를 준 국가를 알린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증언자다라고 선포한 거기 때문에 정말 여성으로서 참 어려운 목소리를 내신 거예요. 김복동이라는 영화가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의 삶을 그린 영화여서 제가 영화를 개인적으로 많이 좋아해요. 꼭 보고자 하는 영화는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다큐 영화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기림의 날이 2019년도는 딱 2회를 맞이하는 해였고요. 3.1운동의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의 100주년이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 있는 해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과거에 대한 책임의식이라든지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오히려 우리한테 경제 보복이 있는 해였어요. 그 해가. 내가 보고 싶은 영화 한 편을 제가 이 자리에서 영화 배급하는 그것까지 문제 지적을 할 수는 없지만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 화를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화 하나를 김포시에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김포에 김복동 할머니의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지역위원회에다가 제안도 했고 다양한 의견이 왔어요. 어떤 분은 정당에서 이 영화 상영회를 개최하면 정치적인 해석이 강해질 수 있다. 또 어떤 분은 선거법, 또 어떤 분은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참여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너무 보고 싶은데 함께 나누고 싶었는데 할 수 없겠구나 하고 거의 포기 단계에 갔었는데 여기 계시는 모 띠리띠리 우리 마을문화공동체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조성윤 이사장님하고 그리고 경기도 최신덕 도의원님이 그때 진짜 귀하게 제 앞에 이렇게 딱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을 많이 공유하고 하면서 저는 영화 상영에 있어서 어떻게 집행하는지는 잘 몰라서 그분들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근데 김복동이라는 영화를 최대한 많은 그리고 세대 구분 없이 저를 비롯한 여성 한 분 한 분들이 많이 이 영화를 보고 이 영화가 계기가 돼서 여성 인권이나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계기 미랄이 됐으면 좋겠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고 그 두 분이 끌어주신 덕분에 정말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거기에 또 영광스럽게도 감독님까지 함께 해주셔가지고 감독님도 많은 다양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막 감동에
하면서 막 눈물을 막 훔쳤는데 다음 학생이 말한 소녀상을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거는 그때도 뭐 감독님이 직원도 해주시고 했어요. 근데 상징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주는 상징물. 네. 다음 학생한테 소녀상이 주는 상징물의 의미는 뭐예요? 저는 처음에는 그냥 평화의 소녀상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기억하는 그냥 기억의 의미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김복동을 보는 게 두 번째였었어요. 김포에서 보는 게. 윤미향 대표님도 같이 만나 뵈서 김복동 영화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김복동 영화도 처음으로 봤었는데 그 이후에 생각의 변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영화가 주는 네. 메시지가 그런 것 맞아요.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소녀상의 단면적인 상징물이었다라고 하면 영화를 통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도 달라지는 거죠. 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공감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이 소녀상은 우리가 과거에 있어서의 그 아픔을 다시는 우리가 겪지 말자. 그리고 그 소녀상이 우리한테 주는 거는 인권적으로나 평화적으로나 자유라든지 모든 걸 담는 상징물인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실질적으로 피해받은 할머니들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공감하고 이어가자라는 의미인 건데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에서는 과거, 역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득권화되어 있는 그 안위 이걸 어떻게 하면 이어갈 것인가.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 역사인데 그게 왜 정쟁에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도 없죠.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친일파라지 내가 안주하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그걸 외면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그냥 욕심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의 생각은 그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김다음 학생과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 자체가 내가 김복동이고 내가 맞아요. 김복동으로서 또 신채호 선생님 하신 말씀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네. 했어요. 내가 김복동이다라는 생각은 내가 이 자리에서 김복동으로서 역사에 대해서 또 반면에 미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평화와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어가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 주인공인 거죠.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미래가 없는 분들이고 우리는 미래를 이어가야 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거죠. 우리가. 평화의 소녀상을 보면서 할머니들 그 자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평화의 소녀상을 봄으로써 제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말 이게 뭐 개인의 아픔, 할머니들의 아픔이 아니고 국가 자체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과제가 그냥 국가 니네가 풀어가 아니라 국가의 주인은 우리, 주권자인 우리가 역사의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함께 해나가면 정말 더 빠른 시일 내에 할머니들의 아픔도 우리가 달래줄 수 있고 또 일본이 뭐 번개불에 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일본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도의 4월은 코로나19 때문에도 정말 많이 우울한 봄인데요. 저 같은 청소년들은 매월 4월이면 교복이나 가방에 노란 리본을 달고 기억하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의원님에게 4월은 어떤 4월일까요? 참 봄, 꽃 그리고 또 그냥 마냥 설레임 막 그런 느낌인데 그런 떨림이나 그런 기대보다는 좀 사실 미안함이 큰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저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제가 현장이 막 이렇게 보도되는 당시 그 뉴스에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는 아이들과 거기 선생님도 계셨고 구조가 아닌 탈출이라는 보도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안에 80년대에 살고 있지 않잖아요. 구조가 아닌 탈출로 나와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분노가 진짜 그때 당시에 많이 울었고 많이 화가 났고 지금도 핸드폰 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딱 한 장에 있는데 어머니 흰색 티셔츠에 글씨가 써 있어요. 그리운 내 아들 만지고 싶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엄마는 그걸 알아. 만지고 싶은 이게 아이가 태어나서 모유를 먹이고 우리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오감에서 내가 내 그 했던 그 것들을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흔히
지금도 그러세요. 세월호 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나가면 간혹가다 격하게 표현하시는 분들 있어요. 맞아요. 너 부모 죽었다고 몇 년 동안 그거 찰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고를 이렇게 분노해 그냥 사고가 아닌 대처할 수 있는 순간 진실이 계속 은폐되고, 이런 상황 하나하나에 대한 분노거든요. 이 4월이 네. 단순히 누군가가 목숨을 잃고 누군가 가정의 아픔을 겪고가 아니라 이걸로 더 안전에 대한 책임, 또 책임에 대한 반성, 이걸 좀 저는 가져갔으면 좋겠고, 저도 어른이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리본을 담으로써 내 스스로 대한민국 안전을 책임질 수 없지만 김포만의 안전, 그리고 김포 청소년 아이들, 부모님 모든 분들의 안전에 있어서는 나부터 책임을 다하고 반성도 해야 되지 않을까. 365일 유지되면 좋겠지만 유독 4월이면 더 안전에 맞아요. 대한, 진짜 다음 학생이나 이렇게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더 미안하고, 그 엄마들이나 부모님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조금이나마 제가 유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저는 사실 4.16 연대 회원이고요. 네. 많은 활동은 못해요. 조그마한 기부하고 있고, 네. 그분들한테 힘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벚꽃이 피잖아요. 4월에는 벚꽃놀이도 많이 가시고 벚꽃 축제도 정말 많이 하고요. 각각 지방에서.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벚꽃을 보면서 웃고 있지? 이 시간에 언니 오빠들은 배에서 그 차가운 바닷물 속에 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벚꽃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저도 벚꽃 놀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이후부터 벚꽃 놀이를 안 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잊어서도 안 되고, 맞아요. 세월호의 의미 우리가 정말 새겨야 되고 하지만 너무 가둬서는 안 돼요. 다음 학생의 그런 미안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니들과 그리고 오빠들이 원치 않고, 그 언니 오빠들이 다음 학생한테 미안하지 않게끔 더 밝고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사회 구현해 달라고 어른들한테 목소리 내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른들이 책임지고 은폐하지 않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당당해지면 전 진정한 언니들이 원하고 언니들이 기억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벚꽃이 피면 아, 꽃 폈구나 하면서 언니들도 저 꽃을 보고 있겠지, 오빠들도 저 꽃을 보고 있겠지, 그렇게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점은, 수학여행을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수학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일이 그렇구나. 터지고 나서 그쵸. 수학여행은 맞아. 안 된다. 그쵸. 우리 아이들 보낼 수 없다. 이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그치,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왜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없애려고 하지? 좀 더 나아지려고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라는 의문이 정말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거는 상황에 있어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보질 못하고 네. 그냥 은폐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보기 때문에, 맞아요. 은폐하고 보자. 하나를 은폐하면 이렇게 다음 학생처럼 학생일 때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추억이나 쌓을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정말, 특히 저를 비롯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 제도권 안에 있는 분들이 모든 사안사안에 있어서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로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진짜 수학여행 고등학교 있나? 고등학교 가서 꼭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여고였는데 여고의 수학여행은 막 총각 선생님들 인기 짱이고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도 여고 때 같이 했던 친구들 만나면 수학여행 얘기가 거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수학여행 자체를 문제 삼아서 네. 없앨 것이 아니라 수학여행이라는 제도가 이행되는 데 있어서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교육의 의미를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먼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된 4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부분이 정말 많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 동네 달라진 것, 달라질 것,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체감하기에 달라진 것은 일단 바로 아이들 교육 문제 패턴이 싹 바뀌었어요. 교육이 확실히 전환이 됐고요. 온라인이라는 방식으로 달라졌고, 김포시 역시 일반 상가 가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 구매, 이제 로드샵이나 이런 샵들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 제가 뭐 상임위장에서도 발언한 게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온라인 영역까지 한번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달라져야 할 것들
것들은 위생이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들한테 너 깨끗이 해가 아니라 나부터 위생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인식이 됐잖아요. 말로 떠들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사람과 사람의 소통에 있어서 스킨십 하나도 정말 중요한 소통의 하나의 방법인데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는 아쉬워요. 지나가는 아이나 강아지나 이렇게 보면 이쁘다 해줬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조심스러워서 안타깝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위생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달라져야 되고 더 환경 문제에 있어서 경각심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제는 위생이나 환경은 그냥 누군가 해주겠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이제 필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예산의 범위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2020년 예산이나 시에서 집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존의 틀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교육 방식이 바뀌었듯이 모든 것도 2021년도나 대한민국 모두의 온라인이나 그리고 또 대민 업무나 모든 것들이 달라지면 생활 패턴이 달라지면 제도가 달라지고 제도가 달라지면 예산도 달라지기 때문에 김포시 예산도 아까 기후변화 환경적인 예산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이 유튜브 이런 것도 하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예산이나 제도가 많이 급변할 것 같아요. 급변화에 맞춰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좀 가볍게 생각했던 부분들도 강아지도 못 만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손소독제도 계속 들고 다니고 사소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지는 요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저도 참 새로운 경험이에요. 제가 유튜브 방송 자체 유튜브를 떠나서 뭔가를 내가 누군가한테 이렇게 찍히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이라서 새로우면서도 약간 좋은 떨림? 떨림이 긴장 모드이긴 한데 떨림이 참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방송에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막 하게 되네요. 이게 나중에 뭐 짤로 돌거나 이러진 않겠지. 참 좋은 경험이었고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우리 다음 학생이나 저나 탈하게 진짜 잘 있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줘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입니다.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저도 이렇게 사회자 질문하고 이런 게 처음이에요. 이전 방송에서 1편, 2편 보셔서 아시겠지만 말을 더듬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때는 영상을 찍는 것이 처음이었다면 지금은 사회를 보고 질문을 드리고 제 생각을 조금씩 말을 하는 게 처음이라서 미숙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서 아쉽고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의원님과의 시간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청소년들에게 의원님과의 공약 하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약.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를 공약화한다는 거는 그리고 또 이해에 대한 책임도 있고 공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청소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당당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방, 사무실 언제나 열려 있으니 언제나 다가와 주시면 제가 많이 공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약속드릴게요. 청소년 여러분 화이팅! 언제나 오세요. 소소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너무 감동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내가 김복동이다. 김복동의 희망. 너무 감사해요. 배지 차는 걸 좋아하는데 저 선물 받았어요. 여기 이쁘게 또 글씨도 써주셨어요. 함께 해주셔서 띠디디로 편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차고 다니고요. 8월 14일의 의미 이 배지에 담아서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채워주시나요? 이런 거 주면 채워주고 그러던데.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쁘게 했어요. 청소년 정치지 4부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부에서 만나요. 안녕.